331년 서안평 낙랑군 대방군을 점령하여 고구려의 영토를 크게 확장시킨 미천왕이 승하한 뒤 그의 아들인 고국원왕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고국원왕은 왕이 된 다음 해에 졸본에 가서 시조의 사당에 제사를 지냈고 순행을 하며 백성들 중에 늙고 병든 자를 위문하고 물품을 지급하여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구제했다고 합니다. 333년 미천왕과 라이벌격이었던 선비족 모용부의 지도자인 모용회가 사망하여 그의 삼남인 모용왕이 그의 뒤를 이었으나 지도자 자리를 두고 내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고구려 입장에서는 내실을 닫고 수비를 강화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고국원왕은 334년에 평양성을 증축한 것을 시작으로 335년에는 신성을 축조했다고 합니다. 모용왕은 모든 반란을 진압한 뒤 337년에 전연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339년에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의 신성으로 진격해왔으나 고국원왕이 화친을 요청했기에 그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고국원왕은 전연과 맞붙으면 큰 피해를 입을 거라 생각했기에 이후 세자를 모용왕에게 보내 전연이 고구려를 공격하지 않게끔 만들려 했고 그와 동시에 수도인 환도성을 보수하고 국내성을 축조하여 혹시 모를 전쟁에 대비합니다. 342년 이비장군 모용하는 모용왕에게 고구려와 선비족 우문부를 제거해 패후에 적을 없애야 중원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하며 가장 먼저 고구려를 공격해 취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기에 모용왕은 고구려를 공격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연의 군대가 고구려로 진격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북도, 남도 이렇게 두 곳이 있었는데 북도는 평평하고 넓고 남도는 험하고 좁았기 때문에 대다수 전연의 장수들은 북도로 진격하려고 했다 합니다. 하지만 모용한이 말하길 고구려는 통상적으로 반드시 우리의 대군이 북도를 경유할 것이라 생각해 당연히 북도의 수비를 중시하고 남도를 가벼이 여길 것입니다. 왕께서 마땅히 정예의 병력을 거느리고 남도를 따라 기습 공격을 하신다면 고구려의 환도성은 금방 함락될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로 소규모 부대를 북도로 보내 나아가게 한다면 설령 차질이 생기더라도 그 심장부가 이미 무너졌으니 남은 팔다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기에 모용왕은 모용한의 계책을 채택합니다. 342년 모용왕은 모용한 등을 선봉으로 삼아 직접 정예병 4만 명을 거느리고 남도로 출정하고 별도로 장사왕후 등에게는 병력 15,000명을 줘 북도로 출정하게 하며 고구려 침공을 개시합니다. 이에 고국원왕은 동생 고무에게 정예병 5만 명을 줘 북도를 막게 하고 자신은 약한 병력을 거느리고 남도를 방어했는데 이는 모용한의 예상이 적중한 것으로 고구려 입장에서는 패착이었습니다. 고국원왕은 처음에 선봉으로 모용한의 군대의 공격은 막아냈으나 뒤이어 모용왕이 이끄는 봉군이 몰아쳤고 전연의 장수 한수가 고구려 장수 아브라더가의 목을 베니 고구려군은 크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전연의 군대는 그 기세를 이어 고구려의 수도인 환도성까지 함락시켰고 이때 남도와 수도를 수비하던 고구려 군대가 얼마나 막심한 피해를 입었는지 고국원왕은 호위병도 없이 단기로 달아나 단원곡으로 피신했다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북도의 전황은 정반대였는데 고문은 북도로 진격해온 왕후 등의 전연의 병력을 모두 박살내버리고 왕후 등을 모두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모용왕은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고국원왕에게 사신을 보내 그를 불러내려 하였으나 고국원왕은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모용왕은 할 수 없이 철수하려 했는데 전연의 장수 한수가 고구려 땅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왕은 도망가고 백성들은 흩어져 산골짜기로 들어가 엎드려 숨어 있으나 우리의 군대가 떠나가면 반드시 다시 결집하여 살아남은 무리를 모을 것이니 후환으로 남을 것입니다. 청하옵건대 고구려 왕의 아버지의 시신을 싣고 생모를 볼모로 붙잡아 귀국해서 고구려 왕이 자신의 몸을 묻고 스스로 항복해오기를 기다린 연후에 돌려주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은덕과 신뢰로 위무하는 것이 상책이옵니다. 라고 조언했기에 모용왕은 미천왕의 묘를 파서 그 시신을 싣고 창고에 있던 여러 대의 보물을 거두고 궁시를 불태우고
환도성을 파괴한 뒤 고국 원왕의 어머니 주씨와 왕비 그리고 고구려 백성 남녀 5만여 명을 사로잡아 돌아갔다고 합니다. 343년 고국원왕은 동생 고무를 전연의 사신으로 파견하여 스스로 신하국가라 칭하며 진귀한 물건 1000여 점을 바쳤다고 합니다. 이에 모용왕은 미천왕의 시신은 돌려주었으나 고국원왕의 어머니인 주씨는 여전히 억류하여 볼모로 삼았다고 합니다. 345년 모용왕은 다시 군대를 파견하여 고구려의 남소송을 공격해 빼앗았다고 합니다. 349년 고구려에는 송왕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본래 전연의 장수였으나 전연이 후조와 전쟁을 벌일 때 후조와 내응하여 전연을 배신하였고 후조가 전쟁에서 패하자 고구려로 도망쳐 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국원왕은 전연에게 잘 보이기 위해 송왕을 전연으로 압송했지만 당시 전연의 왕이었던 모용주는 오히려 송왕의 죄를 용서하고 그에게 관직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355년 고국원왕은 전연의 사신을 보내 볼모를 바치며 자신의 어머니인 주씨를 돌려달라고 요청했기에 모용주는 이를 허락해줘 주씨는 안전하게 고구려로 돌아왔고 이것을 계기로 고구려와 전연 사이에 조공책봉 관계가 맺어집니다. 고국원왕은 전연이 버티고 있는 이상 요동 지역으로의 영토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여겼기에 남쪽으로 눈을 돌려 백제를 공격할 마음을 먹었으나 하필이면 그 당시 백제의 왕은 근초고왕으로 백제가 가장 잘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369년 고국원왕은 병사 2만 명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하러 나섰어 치양에 주둔한 뒤 군사를 풀어 민가를 약탈하였으나 근초고왕은 군대를 지름길로 보내 고구려의 군대의 예상보다 더 빨리 치양에 도달하여 고구려 군대를 기습했고 이 전투에서 고국원왕은 연달아 패배하며 고구려 병사 5,000명이 포로로 잡히는 굴욕을 당합니다. 371년 고국원왕은 다시 군을 일으켜 백제를 공격했는데 이를 알아챈 근초고왕은 폐하의 군대를 매복시켜 놨다가 고구려 군대를 기습했기에 고구려 군대는 또 패배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근초고왕은 정예병 3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에 역습을 가하여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였고 이에 고국원왕은 백제의 공격을 방어하다 유시에 맞아 전사합니다. 고국원왕은 자신에게 큰 치욕과 절망을 안겨준 전연에게 직접 복수를 하진 못했으나 기회가 찾아와 작은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연이 전진의 공격을 받아 멸망해버린 것인데 이때 전연의 태부 모용평이 고구려의 영토로 도망쳐오자 고국원왕은 모용평을 사로잡은 뒤 전진으로 압송해버렸다고 합니다. 고국원왕 시기의 고구려는 최악의 상황만 직면하기에 그를 무능한 왕이라 평가할 수 있으나 그의 상대가 전성기 시절의 전연과 전성기 시절의 백제였기에 어느 정도 참작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봅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자식 농사를 잘했기 때문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오른 소수림과 고국 양왕 둘 다 훌륭하게 왕의 직무를 수행했고 그의 손자인 황계토대왕도 황활한 영토를 호령하는 위대한 영웅으로 활약합니다. 만약 고국원왕이 전연과 백제와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미천왕 시기에 영토 확장 기조를 이어갔다면 미천왕 장수왕까지 6대에 걸쳐 고구려 최전성기를 이룩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 한국사 인물일전 고국원왕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